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그인 기능까지 이제 구현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로그인을 기능을 구현을 했지만 로그인이 되긴 합니다. 로그인이 되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얘를 자 보세요. 자 유저 아티클 로그인이라고 써요. 자 로그인은 유저 아티클이 아니죠. 자, 유저 멤버 로그인이라고 딱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1 쓰고 자 뭐 유저 1 하면 뭐 홍길동 1님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했을 때 또 로그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중복 로그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요 로그인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 아니면 별도로 로그아웃을 하기 전까지 로그인한 데이터가 남아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도입할 거냐면 요 세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요 세션과 쿠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션에는 실제 내가 로그인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로그인한 정보가 뭐 드러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해킹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 종료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션이 알아서 삭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로그인했어요. 네이버 로그인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브라우저를 종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다시 켰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게 바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정 시간 동안은 세션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바로 종료하고 켰을 때도 그 로그인한 정보가 남아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죠. 그래서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보안 관련된 은행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뭐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로그인한 정보가 몇 초 동안 유지되게끔 그래서 사용자가 한 뭐 30초, 1분 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어보잖아요. 몇 초 뒤에 이제 로그인한 정보가 이제 종료됩니다. 로그아웃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로그인을 유지시키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바로 세션에 내가 로그인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션에는 결국에는 뭐 사용자 인증, 뭐 사용자 인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뭐 아이디, 그 아이디 상태를 저장한다. 그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 데이터 저장. 그러니까 중간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지금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션을 텍스트 게시판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로그인을 여기 유저 멤버 컨트롤러에서 요 유저 액션 로그인에 보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 그 시점에서 저는 RQ라는 녀석한테 저장을 시킬 거예요. 내가 입력한 로그인한 정보를 session attr 이라 해가지고 자 멤버라고 일단 써볼게요. 멤버 자 당연히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1 눌러서 크리에이트 메서드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멤버인데 요거는 배기 변수명을 바꿔줄 거예요. 키하고 밸류로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키 밸류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한테는 그 세션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세션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 다음에 get session이라는 세션 객체를 가져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컨테이너에 이런 세션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윗부분에다 만들까요? 스태틱,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정하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세션은 원래 사용자마다 한 명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우리가 한 명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자, 컨트롤 눌러서 세션이라고 만들면 되겠죠. 얘는 그냥 보드에다가 만들까요? 보드 이렇게 여기다가 일단 그냥 이런 식으로 모아둘게요. 얘도 따로 분리를 패키지로 감싸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세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컨테이너 보면 지금 RQ에서 우리가 getSession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요런 게 존재하지 않죠. 컨트롤 눌러서 create해서 getSession이라는 요 메서드를 만들 건데, 얘는 session이라고 리턴 타입을 session이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session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를 가져오는 거죠. getSession 해가지고 세션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쓸까요? 세션, 컨테이너에서 getSession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세션을 얻어오면 됩니다. 세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재예요, 공공재. 그러면 요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set attr attribute로 할게요. attribute set은 무조건 저장이에요. 저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get은 뭔가를 가져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해서. 자, 키하고 value를 이렇게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속성을 설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키하고 value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Q에다가 만들어 줘야죠. RQ가 아니라 세션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키, value 이렇게 매개변수로 받고 있죠. 자, 얘는 여기다가 오브젝트라 써줄게요.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라고만 써줘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RQ set session attr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Q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세션을 구해가지고 멤버를 저장해줘. 즉 로그인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멤버에 보면 로그인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저장을 해줘.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요 세션 attr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션 객체를 일단 긁어와요. 그 다음에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거죠. 어트리뷰트. 그래서 세션은 실제로 내부적으로 진짜 저장을 합니다. 실제 세션은 어디에서 저장을 하냐면 서버 측에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버 측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했다 해가지고 저장이 될 리가 없겠죠.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자, 키하고 밸류 보면 딱 봐도 감이 오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겠다? 맵이 있어야겠다. 스트링 오브젝트. 자, 얘는 스토어라고 할까요? 스토어. 뭐 세션 스토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뭐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생성자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굳이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이렇게 씁시다. 생성자를 만드는데 new 해시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이제 해시맵 해가지고 객체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는 이제 맵에 저장을 하는 거다. 자, get이 뭐라고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public 자, 오브젝트 밑에는 set이잖아요. get을 쓸게요. get attribute.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키 이렇게 얘는 가져오는 거니까 키 값으로 가져오죠. 근데 일단 저장부터 해야죠. 자, 저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스토어에다가, 스토어가 지금 맵이잖아요. 자, 데이터 집어넣을 때 풋으로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자, 키하고 value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키 값 해가지고. 자,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스토어에서 긁어오는 거죠. get 키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삭제도 있겠죠. 자, 삭제는 뭐가 있겠어요?
왜 삭제도 만들까요?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했으면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한 정보를 삭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 얘는 리무브라 해주고 리턴 타입이 딱히 없으니까 스토어에서 리무브라고 해가지고 키로 접근해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요거 다 안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맵을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신데 맵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뭐 까먹으면 당연히 찾으시면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인. 메인 말고 앱으로 돌아올게요. 앱. 자, 그러면 앱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스캐너 받고 여기서 세션을 부어줄게요. 자, 컨테이너에서 get 세션 해가지고 세션을 가져오는 거죠. 세션을 얻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 세션에다가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뭐 만들 거냐면 뭘 만들까? 세션에다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래서 has라고 해서 have의 과거,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불리언 타입으로 만들어줄게요. 불리언 타입. 리턴. 얘는 스토어에 컨테인스 키 해가지고 키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요게, 그러니까 요 밸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걸 왜 만들었냐? 현재 로그인된 멤버의 키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는 녀석이죠. has가 뭐다? 그러니까 풋과 리무브 같은 경우는 명령인데 has는 그냥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has라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복문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게요. 요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긴 한데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자, 멤버에다가 자, 로그인드 멤버라고 쓸게요. 로그인드 멤버. 그 다음에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해서 자, 키를 로그인드 멤버라는 키를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매 요청마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알아오는 그런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져왔을 때 얘가 오브젝트란 말이야. 그 값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는 멤버라고 형변환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멤버야. 멤버야. 그래서 이게 가져온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자, 프롬프트 네임이라 해볼게요. 네임. 여기다가는 명령이라는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명령.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자,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로그인이 된 상태일까요, 안 된 상태일까요? 로그인이 된 상태죠. 그러면 이 프롬프트 네임에다가 변수를 재활용해서 자, 로그인드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멤버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로그인 아이디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가능하다? %s라고 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네임이라 써주면, 자, 원래는 처음에는 초기 값은 명령이 맞아요. 이게 왜냐면 널이면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다 유저 1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네임으로 바꿔줄게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해도 되는데 그죠? 네임으로 그냥 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네임이 들어오겠죠. 홍길동 하게 되면 여기 홍길동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는 요걸로 바꿨으니까 유저 멤버 컨트롤러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명령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잘 나오죠? 자, 로그인을 해볼게요. 유저 멤버 로그인. 자, 유저 1. 그 다음에 유저 1 하면, 자, 보이시나요?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여기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세션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정보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안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여기다가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set session attr 여기다가 멤버 키 값으로 여기다가 세션에다가 값을 구워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값을 구워줄 때 세션 객체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가 실제로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스토어에 지금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어떻게? 키 값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메인에서 요거를 굳이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로그인 하게 되면 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말은 안 떠도 로그인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여기를 이제 네임이라 안 하고 로그인 아이디라 하면 유저 1이라고 써 있겠죠. 뭐 유저 로그인 아이디라 할까요? 이거는 뭐 로그인 아이디라고 쓰게 되면 실행해 볼게요. 다시 뭐야? 마우스가 사라졌어. 다시 해볼게요. 자, 유저 멤버 로그인 유저 1 하면 유저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임으로 하실 분은 네임으로 하시고요. 로그인 아이디로 하실 분들은 로그인 아이디로 해도 무관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한 정보가 유저의 정보가 어디에 담기고 세션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션 클래스 도입한 거죠. 자, 됐습니다.